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단체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2차전지가 시장을 끌고 주도하고 올라갔다라고 봐도 무할 정도로 2차전지 섹터의 전 종목이 오늘 다 양봉을 뽑아 주었던 흐름에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뭐 시장의 색깔이 약간 뭐 변하는 느낌도 약간은 오늘 좀 받았던 게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최근에 코롱 티슈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 몇몇 종목들이 거의 신고가를 넘어가고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돌파하고 나서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무너져 버리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단기 저항권에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로봇 관련해서도 뜬금없이 후발주로 강하게 올라왔던 유일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 20몇 프로까지 추가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 다른 여타 로봇주들은 귤적 반등 이후에 다 밀려버리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점이 사실 전체 섹터가 아니라 그냥 후발주의 강세와 나머지 이제 기존 종목군들의 하락 등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테마의 힘이 로봇도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쁘지 않았던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뭐 우주항공, 드론, 자율주행 뭐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또 밀리는 흐름을 오늘 일제히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여러 방면에 약간씩 좀 균열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단 연속 급등과 함께 시장의 이 광기가 크게 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격언에 피가 낭자할 때는 내 피도 흘릴 각오로 시장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심을 느껴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부터 약간의 그런 미묘한 공포심을 살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줄곧 시장은 강세의 장이다. 지금은 강세의 장 속이다. 라는 말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이 목요일 옵션 만기 아니라 위클리 옵션이죠.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좀 줄지 약간은 신경을 조금 이제는 쓰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한참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금융주들 올라가게 되면 단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뭐 시그널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껏 가지 않았던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바닥을 빡빡 기고 있던 마지막 단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하는데요. 이쪽이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가기는 현재 업황이라든지 취해 있는 이 주변 환경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의 단기 변곡을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약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색깔이 변화가 생기려고 하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GM과 예전에 합작법인을 만들었던 거를 GM한테 환불해 줬죠. 환불해 주고 지분을 사 드리면서 그 물량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을 토요타한테 2조 원어치 공개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바닥권에서 나온 이슈라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을 일제히 끌고 가는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걸로 보여주고요. 오늘 장 끝나고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으로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로 조목조목해서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보통 이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올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봐야 됩니다. 주의를 하고 봐야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일단 나왔다.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조선주들의 차익 매물 빌미를 이 리포트가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시장이 쉬어갈지 약간의 번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원래 선물을 한 1조 1000억 정도 사다가 동시호가에 2500억 정도 집어 던지면서 일단 마무리 됐는데요. 여전히 선물 강하게 매수하고 현 선물 강하게 매수하면서 1조 2천억 같이 코스피를 당기면서 오늘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0.6%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이 5일 연속 상승한 거고 이따 지수를 보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여전히 유동성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대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 이틀 정도 나왔을 때는 뭐 긴밀하게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트레이딩 바이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유럽 증시도 연일 신고가에 미국도 S&P 500 전일 신고가, 국장도 금일 삼성전자의 바닥권 박스 돌파와 함께 코스피 급등의 지수 지속 상승인데 뭔지 모를 우려감이 조금 생기는 하루였다고 할까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도 코스피 1.7%, 코스피 시총 1위부터 3위가 일제히 상승을 보인 결과물이고 동시에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2차전지 섹터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며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자리를 2차전지가 그리고 반도체가 채우며 코스닥 추가 상승 마감됐습니다. 삼전의 경우 최근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온 듯하며 그에 따른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그 무거운 종목이라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할 것 같고요. 금일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LG엔솔 이종 공급계약 기사를 보면서 2차전지 쪽을 안 본 게 좀 아쉽네요. 장 끝나고 다 돌려보면서 시가가 거의 다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다가 하물며 LG 엔솔조차도 0.4% 0.5% 갭 뜨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이 기사에도 반응도 안 했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살짝만 터치해 주니까 매수세가 금방 들어오면서 특히나 포스코 DX가 아주 빠르게 아침에 상한가까지 직행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이슈도 없었는데 그냥 냅다 땡겼다라는 거는 그냥 수급의 빈집 흐름에서 아주 강하게 그냥 막 들어 올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아침의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이 강했고 또 오후장에 다시 한번 동아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이 뜨겁게 반응했던 날이고요. 말 그대로 바텀 피싱이 바닥에서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때 조그마한 트리거가 나오면 주가들이 튀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 2차전지 쪽에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게 연속성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3월에 있을 인터배터리까지 빠지고 오르고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가고 뭐 유일 에너 테크 이 종목이 바닥에서 막 상한가 2번 가고 막 그래서 전고체 쪽이 조정을 받으면 좀 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고체 쪽은 빠지지도 않고 있어 가지고요. 저지간 조정이 나와서 전고체 쪽이 좀 빠지면 전고체는 그래도 저는 좀 봐볼만 합니다. 즉 꿈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실적이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서 실적으로는 절대 지금은 이 밸류조차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 시장의 종목들이 말 그대로 신고가를 치면 미친 듯이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유일 로보틱스 일단 고점 쳤다 생각 들고요. 로봇은 여전히 레인보우 하나 빼고는 지금 구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듭니다. 12월부터 시작된 유리기판 테마가 어느덧 2달을 넘겼는데요. 통상 테마라는 것이 길어야 2달에서 3달인데 상승의 끝자락에서 오늘 필롭틱스의 인위적인 상승이 약간 저는 별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막판에 진짜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전에 ABL 바이오의 인위성 상승 또한 마찬가지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 종배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파동이 매우 많이 3파동에서 마지막에 끌어올릴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금일 장 끝나고 한투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즉 중립으로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중립으로 매수 의견을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보통 중립은 하향 리포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밸류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사면 안 된다.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 1년간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조선업종의 이 하향 리포트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 쪽도 반응이 어떻게 될런지 과거 여러분들 그 김현수 애널이 에코프로였나요 그때? 아무튼 리포트 내놓고 급락이 나와버렸죠. 한 2, 3일 급락이 쭉 나왔다가 다시 그거를 끄집어 올려서 그 당시 150만 원까지 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급락 나올 때 한 20%씩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게 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은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의 바닥에서 한 150% 정도 올라왔으니까 주의는 할 필요 있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쌀 때는 항상 조심하는 편이 좋겠죠. 반도체의 경우 관심은 정말 많이 가는데요. 최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온 디바이스 AI, 유리기판, 그리고 뭐 오늘까지 막 그 심텍 추가 급등시켜 버리고 TL 등 TLB 등 CXL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너무나 부담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들이 지금 한머니도 굉장히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곳저곳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느낌도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유동성이 쏠려있기 때문에 더 올리고 막 종가에 올리고 하는 현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의하면서 저도 비중을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오늘부터는 딱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비중을 좀 줄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오늘은 정말로 조심을 좀 해보자. 어찌됐든 지수가 마디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뭐 시황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경우 오늘 뭐 봤던 것 중에 신규주 중에 그나마 ISTE가 대금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는 가지 못하고 좀 무너졌는데 이거는 이따 뭐 차트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최근에 좋았던 성장주단의 종목군들이 참 많았죠. 드론, 자율주행, 그리고 뭐 AI, 뭐 의료 AI 뭐 등등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또 다 밀려버렸어요. 종목들이 일제히 다 밀려버렸는데 이게 전반적인 모든 거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조정을 보이기 위한 뭐 예비 동작이 나온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동시간대 전부 다 빠졌으니까 바스켓으로 다 빠졌다라는 거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저는 일부 손절도 오늘 좀 하고 좀 그랬으니까요. 자, 어제 강했던 LS1렉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신고가를 넘겨놓고 또 하나는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들어왔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그 흐름을 좀 체크하고 좀 느린 종목이니까 잘 체크해서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릅 테라피틱스의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듯한데요.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의 종목에서는 일단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XAI 관점에서 이제 아마 거래 대금을 150억이나 붙이면서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바로 저항이고 하나엔진은 그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의 이 트위터에 그런 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오션이 25조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11조가 말이 되냐? 예? 현대중공업의 이 조선 안에 엔진 사업부 가치가 30%, 하나중공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그럼 9조의 엔진 가치를 봤는데 하나 엔진이 2조가 말이 되냐 이런 건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캐파 자체가 1년에 엔진을 300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류의 엔진도 같이 하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대 110, 120대 정도 해서 현대가 2.5배 정도 캐파가 많고 그 다음에 소형이 아니라 대형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단가 자체가 좀 다른 경우죠. 그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9조, 8조라고 잡았을 때 2배, 2.5배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뭐 얼추 2조 5천억? 많이 받아도 2조 5천억인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형 엔진까지 있고 특수 엔진까지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뭐 더 높게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의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이 정도가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든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시간에 좀 올랐는데 그렇고요. 자, 종목군들 보기 전에 시장을 잠깐 보면 코스닥이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단기에 꽤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돌파할 수도 있겠죠.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돌파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도 안 그래 꼭 그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존인데 뚫어버리고 가죠. 근데 뚫을 때 항상 이런 자리가 분명히 저항을 소화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왔다라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 구간에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1년 내내 1년 내내 작년부터 쭉 빠졌으니까 이 빠진 거에 절반까지 돌리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한 차례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지금 형 구간에서 약간은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단기에 우리가 종목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오늘 상당히 셌습니다. 지난번에 깨져 내려왔던 이 구간까지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더라도 2700포인트에서 일단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종목부터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가 아주 오랜만에 일단은 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음봉을 오늘 시가 구간에서 약간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오는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삼성전자만저도 이런 악성 매물대 음봉을 먹어버리니까 일단은 올라와 줬는데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네요. 저항을 받고 좀 밀렸다가 뭐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가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들고, 뭐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은 뭐 러프하게 10% 정도, 뭐 저같이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들어갔으면 한 5% 정도 선에서 일단 만족을 하고 좀 다시 포지션을 잡고 보는 게 아우 죄송합니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구간들이 일제히 다 박스권 저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 그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 그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세게 올라왔는데요. 3880원 강력한 저항이죠. 저는 어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시가가 3100원 3110원 뭐 이 정도 위에서 출발을 하면 그냥 버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떴기 때문에 일단 시가에서 가지고 있던 거는 매도를 해버리고 마감을 쳤고요. 일단 이 종목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의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저항을 맞았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하게 되면 더 강한 시세가 그때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 예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 오션과 같이 이 당시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악고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 시키더니 여기서 거래대금 1조 가까이 터치면서 이때부터 강하게 추세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까지 100%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매집이었고 100%를 올려놓은 상태의 주가의 현 위치다. 이렇게 종목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보면 마디 구간 깨져 있는 이 마디 구간이죠. 이런데 마디 구간 언저리까지 주가를 어찌됐든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저항권까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들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서 여러 번의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1차적으로 파동의 높이가 4만원까지 열려있는 흐름 같고, 워낙에 이때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원형 바닥에서 커비드 핸들 돌파 이런 흐름도 일단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BHI는 일단은 돌파가 안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올랐으니까 얘도 그냥 떨어지는 게 맞고요. 계속 체크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LS 일렉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침에 좋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떴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뭐 위에서 약간 추격 매수 쪽으로 들어갔다가 짧게 한 1%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짧게 한 1% 정도 먹고 그냥 나왔고, 사실 이런 자리가 또 어제 돌파를 해서 올라왔던 자리라 또 의미 있었던 자리에서 좀 올라왔고요. 일단 일봉에서 종목을 뭐 차트 베이스로 본다면 강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를 실었던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눌리더라도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 그 다음에 이 꼭지점 라인들 체크를 해놓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각각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전략 하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니까 아직도 종목이 강한 상태고, 오름테라피틱스가 지금 이 현상이죠. 지금 이 현상을 이렇게 좀 가고 아침에 변동성을 주고 올랐다 빠졌다를 하는데, 먼저 오름테라피틱스를 보기 전에 PIE 종목을 먼저 벤치마킹을 한다 생각으로 좀 볼게요. 뭐 이때 이렇게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가고 갭을 굉장히 높게 들었습니다. 얘는 아예 마이너스권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뜬봉으로 조정을 받더니 음봉을 돌파시키면서 또 이렇게 3일간 상승이 나왔죠. 단기간에 그 모든 종목군들은 이렇게 갭이 하나, 둘, 셋, 흔히 말해서 주식에서 30이라고 하는데요. 사케다 3법 해서 30이라는데, 공이 3번 나오면 이제 주의해야 된다. 양봉이 고가에 3개 나오면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맞은 것이다 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 이 상승의 높이만큼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칭 파동까지 다 나와버려서 단기 고점이 PI는 일단은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단기에 뭐 이 정도 올랐는데, 그럼 이 종목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 여기도 5일선과 3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다. 나는 그러한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면 그 변동성을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가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버티네, 이거를 올리는 흐름이 있으면 보는 거겠죠. 올리는 흐름이, 여기서도 저도 꽤 많이 매매를 하다가 종배를 안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부터 미친듯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흐름이 아마 나와주면 오름 테라피틱스도
뭐 의미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에 기술 이전 두 건이 있잖아요. 두 건이 그 크게 두 건이 있고, 돈도 그때 뭐 계약금 1,000억 받아가지고 현금도 빵빵한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천억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밀리더라도 아마 이런 구간에서 아래꼬리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매 한 차례 했는데 매매는 손절했고요. 여기서 들어간 거는 뭐 약손절 정도 됐는데 한 마이너스 1.5% 손절하고, 시간 외에서 뭐 차 타임에 들어가 가지고 올라올 때 한 4.45% 5%대 전량 일단 팔아버리고 일단 마감을 좀 졌던 것 같고, 차트를 볼 때는요 항상 이 의미 있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 체크를 해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돌파를 만들었던 지점에서 아래꼴을 잡고 일단 올라오고, 이 근처니까 차트의 맥점은 이런 라인들 일단은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요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냐, 쉽지 않다. 빠지면 주가는 끝난다. 여기까지 안 빠져야 된다.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봐지네요. 종목이 이렇게 좀 봐지고, 오늘 IST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 주죠. 신규 상장 하던 날 거래대금이 9조 9천억이 터져버리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틀 하락하고 지금 여기서 좀 돌려 세웠는데요. 워낙에 이때 물린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좀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갭을 오늘 메꾸고, 내일 만약에 빠졌을 때 이 아래꼬리 이런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잡고 올려주면은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점으로 일단은 종목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밀려서 아래꼬리 잡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도 거래대금을 제법 터트려 놨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이 난잡하죠. 그런데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에서 보면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에서 23,000원 구간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진 구간이죠. 그러면 오늘 23,100원 라인이 돌파가 어려운 라인이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상한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구간이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고, 5장에 힘을 모았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단기 이 구간이 저항이 돼 버린다 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잘 샀는데 조금 먹고 팔아가지고 이때부터는 막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매매하고 그냥 마무리 졌는데요. 밑에는 이제 여기서 원래 돌파로 보려다가 눌림으로 보려다가 걸어놓은 게 요 밑에 구간에서 체결이 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사진 거고, 아무튼 이 종목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빠져버리면 또 주의는 해야 되겠죠. 윗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박스권 그리고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좌우지간 여기가 박스권 돌파자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신규주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하고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약간은 흐름이 지금 좋아요. 오늘 시장만 아니었으면 종배를 약간 하고 싶기도 할 만큼 차트가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가 차트를 이쁘게 붙여놓고, DOU도 차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엔터 쪽 내일 어떤 흐름을 비춰줄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